돌 중장이 아카이누의 패배를 직감하려는 순간 쿠로우마 중장이 나타났고, 사카즈키 사장을 의심하는 건가? 사카즈키 사장이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때문이다. 전설의 영웅 거프 중장과 마찬가지,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아카이누가 고작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잘 알았고, 드래곤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어버린 마그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그마가 공중으로 솟구쳤고 거대한 폭발과 함께 아카이누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였고, 드래곤은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쳐내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예상한 이후 곧바로 드래곤의 임팩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는 공격을 사용하여 드래곤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드래곤의 어깨에 명구를 적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어깨의 일부가 다 들어갔고 드래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화신 포룡포를 사용하여 드래곤을 공격하였고, 드래곤은 바람의 기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의 화신 포룡포가 드래곤의 바람 방패를 뚫어버렸고, 드래곤은 아카이누에게 정탈을 허용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하체를 마그마로 변환시킨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접근하여 화산의 기운을 사용하여 드래곤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아카이누는 격렬한 공격을 몰아치며 체력이 꽤나 많이 소진되었고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래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마치 거프와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지으며 아카이누를 바라보았고, 상황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베가펑크는 드래곤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라니 저 녀석에겐 죽음의 공포 따위가 없는 건가? 라고 말하면 난생 처음 보는 드래곤의 모습을 보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해지게 되었고 드래곤이 점점 성장하고 있음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해군본부 중장 일부를 포함한 해군이 모조리 기절하게 됩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가 급격하게 강해지며 드래곤조차 자신의 폐양색 패기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하며 혁명군들 역시 대부분이 기절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의 여파로 인하여 혁명군과 세계정부의 대결은 더욱 가속되기 시작하였고, 세터는 자신이 나설 타이밍이 왔음을 파악한 뒤 곧바로 에그헤드 섬으로 날아갑니다. 아카이누는 불안정한 상태의 드래곤을 보며 드래곤 미쳐버린 건가? 옛 친구로서 직접 지옥으로 인도해주지 라고 말한 뒤 지옥 화마 천수를 사용하여 드래곤의 목숨을 걷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극야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고 에그헤드 섬에는 빛 한 점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터는 드래곤 녀석 악마의 열매를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각성했나 보군. 어중이 떠중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고작 바람을 일으키는 정도가 다이며 웬만한 실력자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천재지변의 힘을 이용하는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극야 상태와 백야 상태를 컨트롤하며 섬 전체의 자연 환경 자체를 뒤바꿀 수 있게 되지. 역사상 그 능력을 각성한 녀석은 단 한 명,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그 녀석밖에 없었단 말이다 라고 소리치며 드래곤이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가장 높은 차원까지 각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에그헤드 섬을 극야 상태로 바꾼 이후 하늘의 심판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공격하였고, 아카이누의 지옥 화마 천수와 드래곤의 하늘의 심판이 충돌하게 됩니다. 아카이누의 지옥 화마 전수와 드래곤의 하늘의 심판이 충돌한 이후 두 캐릭터의 기술은 호각의 모습을 이루었고 결국 우열을 가리지 못하며 아카이누의 지옥 화마 전수와 드래곤의 하늘의 심판이 하늘로 승천해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능력으로 인하여 에그헤드 섬이 극야 상태가 되었기에 두 캐릭터는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로지 견문색 패기만으로 서로의 위치를 살피며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매우 지쳤으며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빠르게 승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점점 템포를 올려가며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채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거프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인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고 아카이누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아카이누는 몸의 일부를 마그마로 변환시키며 재빠르게 드래곤의 앞으로 이동하였고 아카이누는 드래곤의 발목을 누리며 땅에서 마그마를 분출시키며 드래곤의 발목을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폭풍을 생성한 뒤 공중으로 날아가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아카이누를 향하여 번개를 내리치며 아카이누를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마그마를 사용하여 번개마저 녹여버렸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은 호각으로 겨루며 쉽사리 승부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각각 자신의 최고 기술을 준비하며 대결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드래곤을 기습하였고 드래곤은 피를 흘리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드래곤의 능력으로 인하여 에그헤드 섬이 극야 상태가 되며 빛이 차단되자 더
이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베가펑크는 상황 확인을 위하여 에그헤드 전역에 조명을 쐈고 에그헤드 섬 전체의 빛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곧바로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대결을 확인하나 드래곤은 누군가의 기습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베가펑크는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충돌하기 직전 키자루와 사보 역시 에그헤드 섬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사보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사보에게 다가간 이후 자신의 다리에 빛을 휘감은 이후 사보의 복부를 정확히 강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의 복부가 화염의 형태로 변하게 되며 사보는 키자루의 공격을 흘려내는데 성공했고 키자루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제2의 정성결정까지만 하더라도 악마 열매 능력자가 아니었는데 말이지 라고 말했고 사보는 나는 화염 열매를 먹은 화염인간 그런 공격으로는 나를 건드릴 수조차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천총온검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사보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막아선 이후 채술이라면 내가 한 수이다 키자루 자연계의 이점 따위 소용없다고 라고 말하며 평생토록 패기와 채술만을 수련해온 자신이 능력에 의존해왔던 키자루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자신이 넘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군본부 대장이란 자리는 악마 열매 능력만으로 쟁취할 수 없는 자리라고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와 사보는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본격적인 대결에 임하였고 키자루는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사보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사보는 눈으로조차 키자루를 쫓기 버거운 모습을 보이며 결국 빈틈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며 곧바로 사보의 복부에 레이저를 적중시켰고 사보는 충격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사보를 발로 차버리며 사보를 프론티어돔 근처로 날렸고 감지 센서가 사보를 감지하며 매우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보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으나 이내 화염이 피어나며 사보가 몸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사보는 키자루에게 다가와 불주먹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여러 개의 잔상을 만들어낸 이후 사보의 공격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고 광무 천하를 사용하여 거대한 빛의 형태의 발바닥을 만들어내며 사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키자루는 한치가 급해서 말이야 너와 놀아줄 시간 따윈 없다고 라고 말하며 곧바로 사보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체급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며 패배할 위기에 처합니다. 사보는 엄밀히 따지면 삼형제 중 가장 재능이 없는 인물이며 혈통 또한 평범한 인물이기에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가 없는 것은 물론 전투력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시간여행을 하며 미래가 뒤틀리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루피와 에이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강자가 되었지만 사보는 여전히 그들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사보는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루피 에이스에 비하여 훨씬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보는 재능의 한계를 보이며 성장이 정체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보는 키자루와의 대결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건너며 결국 자신의 재능을 개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드디어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키자루에게 죽기 직전 초인적인 힘을 깨우며 다시 일어나는 데 성공했고 사보는 화염을 그리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불꽃이 염제라는 글자를 그렸고 키자루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다 죽어가는 녀석이었는데 말이야 다시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나의 재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순간이다. 키자루 네 녀석을 쓰러뜨리고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각오를 다집니다. 키자루는 사보가 다시 일어선 이후 무언가 분위기가 변했음을 깨닫고 사보가 자신의 리듬에 적응하기 이전 빠르게 사보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자신의 최강의 기술인 광신마격을 사용하여 사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순간 화염 열매의 능력을 각성하였고 사보의 화염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보는 청화염제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광신마격을 막아섰고 키자루의 광신마격과 사보의 청화염제가 격돌합니다. 그리고 사보의 푸른 불꽃이 키자루의 빛마저 불태워버렸고 사보의 청화염제가 키자루를 집어삼키며 키자루는 전신이 불타버리는 부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무리하게 힘을 썼던 터라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키자루는 쓰러진 채로 머리에 손을 얹으며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키자루는 패배하긴 했으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키자루는 약 10년 만에 담배를 꺼내들며 하늘을 보며 담배를 피웁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대결이 끝나갈
무렵 오로성 세턴이 나타나 드래곤을 기습하며 드래곤은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세턴은 사카즈키 시간이 없다. 빨리 닥터 베가펑크를 암살하도록 해적왕이 오고 있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당황하며 밀짚모자 그 녀석이 이곳에 왜 온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세턴은 로브루치를 보내어 모르건즈를 암살하려 했으나 빨간머리의 적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모르건즈를 놓치고 말았다. 기적적으로 생還한 모르건즈는 전 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세계 정부가 대청소를 시작하려 한다는 뉴스를 살포했다. 현재 밀짚모자 일당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상태. 밀짚모자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며 롤루노와 조로는 와노쿠니로 향했다. 또한 나머지 일당 역시 마찬가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닥터 베가펑크를 암살한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고 세타는 곧바로 해군본부로 복귀해라. 마리조아의 국보 역시 이곳에 있다. 굳이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해적왕과 충돌할 필요는 없다. 혁명군의 괴멸, 마리조아의 국보 탈환, 닥터 베가펑크 암살 이 세 가지 임무를 이룬다면 에그헤드 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펑크레코즈의 중심부로 날아갑니다. 아카이누가 펑크레코즈의 중심부로 향한 이후 세턴은 만신창이가 된 드래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구나 드래곤. 이 녀석이 세계 정부에 충성하였다면 지금쯤 해군 원수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며 제2 가르시아 세턴성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하는 이 녀석들과 천룡인들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그 녀석도 결코 왕처럼 군림할 자격 따위는 없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발끈하며 감히 그분을 입에 담다니 너희 뒤의 일족들은 수백 년간 위협적인 태풍이 되어 우리를 위협해왔지. 이젠 그 결착을 맺을 때다. 라고 말하며 규기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촉수에 독을 두른 이후 드래곤의 심장을 관통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나타나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세턴을 공격하였고 세턴은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세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대결이 한창 진행되던 사이 루피와 보니의 적단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였고 루피는 곧바로 섬의 중심부에서 느껴지는 패기를 감지하며 섬의 중심부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칼리스토가 나타나 루피를 막아섰고 칼리스토는 해적왕 너와는 격돌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임무는 닥터 베가펑크를 암살하고 과학 병기를 회수하는 것뿐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렇다면 비켜 시간이 없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보니가 안돼 밀짚모자 저 녀석을 놔두면 베가펑크는 죽고 말 거라고. 차라리 저 녀석을 빨리 처리하고 섬의 중심부로 가도 늦지 않아. 너희 아버지 드래곤은 강하다고 고작 몇 분 차이로 죽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보니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며 칼리스토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섬으로 왔는데 어쩌면 오늘이 나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루피는 칼리스토의 패기를 감지하며 칼리스토가 해군대장에는 못 미치는 강자이나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실력자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기어포스를 사용하여 칼리스토를 제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콩건을 사용하여 칼리스토를 공격하였고 칼리스토는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기에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하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입에서 흐르는 피를 닦은 이후 역시 해적왕인가 니카의 힘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이런 파괴력이라니 역시 난 이 녀석을 막아서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이라고 말했고 본인은 만족하며 이 녀석 전설 속의 용사를 얕봤단 거냐. 루피와의 격차를 알았다면 베가펑크 암살은 포기하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곧바로 악마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며 세계정부 소속인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모두 대단한 녀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군. 그렇다면 전 해적왕 로저와 현 해적왕인 이 녀석이 붙는다면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나. 난 환생 열매를 먹은 환생인간 5분간 죽은 인물을 부활시킬 수 있다. 몽키디 루피 과연 이 녀석이 골드로저를 5분 안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녀석이 골드로저를 맞는 사이 난 베가펑크를 암살하고 오겠다. 프론티어돔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안에 골드로저를 쓰러뜨리고 나를 막지 않는다면 닥터 베가펑크는 죽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루피 전 해적왕 로저를 환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루피 앞에 로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칼리스토의 명령을 받아 오로지 루피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상태였고 로저는 소환됨과 동시에 곧바로 루피를 노립니다.
루피는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소환된 로저를 보며 곧바로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며 로저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보니에게 보니 이 녀석은 내가 맞는다. 넌 프런티오 돔으로 가서 가면 녀석을 막아줘. 난 저 녀석을 쓰러뜨린 뒤 곧바로 아빠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고 보니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곧바로 베가펑크를 지키기 위해 프런티오 돔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로저를 보며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당신의 한마디가 날 해적왕으로 만들었다고. 전 해적왕은 얼마나 강할지 겨뤄보고 싶었는데 레일리 아저씨의 친구이자 에이스의 아버지일지만 봐줄 순 없지. 너 역시 진짜는 아닐 테니 라고 말하고 루피와 로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루피를 향하여 카무사리를 사용하며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그물을 사용하여 로저의 잠격을 낚아채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팔을 한 바퀴 돌린 이후 로저의 카무사리를 그대로 로저에게 던져버리며 로저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로저는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곧바로 카무사리를 막아섰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에이스를 사용하여 루피를 그대로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지면을 곰으로 바꾼 뒤 지면을 높게 상승시키며 로저의 공격을 막아섰고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며 로저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는데 성공하며 로저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이를 본 베가펑크는 페페페페 제 아무리 전 해적왕이라도 진정한 해적왕에게는 무리인가. 루피 녀석 정말 규격 외의 강함이군. 그건 그렇고 날 암살하기 위해 신의 기사단이 출발한 모양이군. 보니가 강하긴 하다만 아직 저 녀석을 막을 수는 없을 테고 그래 이 무기라면 저 녀석을 막아둘 수 있을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명품 하나를 바라봅니다.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환생한 로저는 루피의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허용하며 멀리 날아갔으나 로저 역시 시대를 풍미한 강자였기에 곧바로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역시 이 정도는 역부족인가 라고 말한 뒤 지면을 곰으로 바꾸며 탄성력을 크게 증가시킨 이후 마치 로켓 발사대처럼 활용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로저에게 접근한 이후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사용하여 로저를 그대로 찍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한 이후 카무이 키르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참고로 카무이 키르는 카무사리에 대비되는 표현이자 기술입니다. 그리고 로저의 카무이 키르가 루피의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막아서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로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폐양색 패기를 번개처럼 방출하며 루피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며 루피를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인으로 변한 루피가 나타나 한 손으로 로저를 붙잡은 이후 로저를 공중으로 던져버린 이후 고무고무 홈런을 사용하여 야구 방망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 이후 마치 야구 선수처럼 로저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에 뜬 로저를 향해 빠르게 접근한 이후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를 휘감은 이후 자신의 발을 도끼의 형태로 만든 이후 로저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로저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약 3분 만에 로저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으나 루피는 어딘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능력으로 소환된 이 녀석은 진짜 해적왕이 아니야. 레일리 아저씨가 말해주었던 넌 이 정도 남자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눈앞에 있는 로저는 그저 악마 헬멧 능력으로 인하여 생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재현된 로저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며 진짜 로저의 강함을 완전히 구현해내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로저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드래곤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래곤에게 향하려 하나 그 순간 로저가 다시 일어났고 로저의 패기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놀라며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어. 일시적으로 진짜 로저의 힘이 재현되는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생전에 자신의 최고 기술이었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 역시 본능적으로 로저의 기술이 과거 진짜 로저가 시대를 풍미하게 만들었던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자신의 전력의 일부를 드러내며 구 3대장의 합공기를 막아냈던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로저의 기술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의 기술과 로저의 기술이 충돌하게 되며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드래곤의 능력으로 인하여 극야 상태가 되었던 에그헤드 섬 전역의 기후가 변하게 되며 다시 에그헤드 섬에서는 빛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이 로저의 기술마저 뚫어냈는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로저를 완벽하게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게 되며 로저의 형상이 하체부터 사라져갔고 루피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로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저는 우리가 기다렸던 조이보이가 마침내 이 세상에 강림하게 되었구나. 어이 조이보이, 이 녀석에게 이 세상의 운명을 맡기마. 그 밀짚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는 남자가 되었군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으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정말로 로저가 부활한 듯한 느낌을 받으며 니시시시 지켜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드래곤에게 향합니다.
칼리스토는 로저를 환생시킨 이후 곧바로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프론티어돔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5분의 시간이 흐른 이후 연구소 중심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로저가 사라졌음을 느끼며 벌써 5분의 시간이 흘렀군. 밀짚모자 녀석은 날 쫓지 않는 건가? 패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는군. 하긴 세턴성을 막지 않는다면 드래곤은 죽고 말 테니 어느 자식이 제아비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는 더 이상 자신을 쫓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가펑크와 보니가 동시에 칼리스토의 앞에 나타났고, 베가펑크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하여 칼리스토의 움직임을 완전히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곧바로 디스토션 퓨처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을 루피의 기어3처럼 바꾸며 칼리스토를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보니, 이곳을 떠나라. 이 녀석은 나의 발명품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넌 과학병기들의 위권을 회수하여 혁명군을 도와라. 쿠마의 형태를 한 과학병기들은 오로성들이 직접 온다고 하더라도 너의 명령을 들을 거다. 라고 말하며 쿠마의 형태를 한 과학병기들의 위권이 가장 높은 인물은 오로성이 아니라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는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베가펑크는 보니 어서 가라. 빨리 혁명군과 합류하여 과학병기를 모두 회수해라. 너도 쿠마의 모습을 한 과학병기가 우리 팀을 공격하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이 녀석은 내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보니는 베가펑크에게 칼리스토를 맡겨둔 이후 쿠마의 모습을 한 과학병기들의 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창 전쟁이 지속 중이던 것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이를 보며 이미 교전은 끝이 났다. 네 녀석이 그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대부분의 혁명군과 해군들이 기절하였기에 굳이 보니가 과학병기를 급하게 회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어린아이를 죽게 둘 수는 없지. 과학병기가 즐비한 그곳이라면 아마 이 섬에서 가장 안전할 테지. 라고 말하며 보니가 칼리스토와 싸우게 내버려 둔다며 보니가 사망할 수도 있기에 보니를 일부러 대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눈물겨운 낭만이군. 하지만 그 판단 때문에 넌 죽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 과학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환생한 로저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드래곤을 공격하는 세턴을 막아섰고, 세턴과 루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곧바로 규키의 형태로 변신하였고, 드래곤은 이전에 봤을 땐 분명 우마왕의 형태였는데 라고 말했고, 세턴은 형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린 전원 악마 열매 능력에 더불어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 즉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한다는 말이다. 라고 말하며 오로성 전원은 악마 열매를 활용한 모습과 고유의 모습 두 가지가 존재하기에 총 두 가지의 형태를 띈 모습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세턴은 규키라는 존재임과 동시에 소소열매 모델 우마왕을 먹은 존재이며, 워큐리는 호키라는 존재임과 동시에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을 먹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츠마데라는 존재임과 동시에 사람 열매 모델 예수를 먹은 존재이며, 피터는 샌드웜이라는 존재임과 동시에 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먹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바코스라는 존재이며 따로 악마 열매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의문을 품으며 그렇다면 네 녀석들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는 건가? 라고 물었고, 세턴은 두 개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편할 테다. 다만 고유의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이지만 악마 열매는 후천적인 능력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간단하게 말해서 두 개의 능력을 지닌 괴물이지만 본래의 형태는 인간이라는 거잖아. 카이도우, 빅맘, 모리아 같은 녀석들도 인간인 것처럼. 이라고 말했고, 세턴은 루피의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세턴의 본격적인 대결이 임박하였고, 아카이누는 세턴의 명령을 받고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펑크레코즈로 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아카이누를 막아서기 위하여 곧바로 펑크레코즈로 향하려 하였고, 드래곤은 루피에게 루피, 저 녀석은 너에게 맡기마. 저 녀석의 회복력과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허나 너라면 분명 해답을 찾겠지. 건투를 비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펑크레코즈로 향합니다.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모두 펑크레코즈로 향하며 루피와 세턴의 1대1 대결이 시작되었고, 세턴은 규키의 형태를 보이며 곧바로 자신의 촉수에 맹독을 첨가한 이후 루피를 찔러버리기 위하여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여유로운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세턴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내는데 성공하였고, 고무고무 던 심벌즈를 사용하여 세턴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세턴을 발로 차버리며 세턴을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납작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마치 팽이처럼 회전하며 루피를 향해 날아왔고, 루피는 당황하며 세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턴은 루피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고 그대로 속수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의 복부를 곰으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세턴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서는 데 성공하였고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세턴을 그대로 때려 찍어버리며 세턴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세턴은 곧바로 검은 불꽃과 함께 몸을 재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오묘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 녀석은 계속 재생을 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세턴의 기이한 재생력을 보며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소소엘메 모델 우마왕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우마왕의 형태로 변신한 이후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세턴의 주먹에 닿지 않으며 세턴의 공격을 방어해내는데 성공하였고 세턴은 충격을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세턴은 900년 전 그 사내와 비슷한 레벨로 올라섰구나. 나조차도 이 녀석을 정면에서 상대할 수는 없겠군. 하지만 티끌만한 결함만을 낸다면 그분께선 이 녀석을 역사 속에서 지워줄 테지 라고 말하며 세턴은 자신이 루피보다 약함을 깨달았기에 루피를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루피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입히며 훗날 루피가 이무와 대결할 때 최대한 불리하게 만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턴은 루피를 쓰러뜨리는 것보다도 베가펑크를 암살하고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굳이 루피에게 무리하여 덤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했기에 세턴은 매우 긴장하는 표정을 지으며 루피에게 죽지 않기 위하여 루피와의 대결을 할 때만큼은 매 순간 매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피는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세턴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세계 정부의 최후의 전력으로 불리우는 오로성 중 한 명인 세턴조차 루피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던 샷건이 세턴의 상체에 적중하였고 세턴은 워낙 큰 충격을 받았기에 상처를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당황하며 900년 전 도신과의 대결 이후 처음인가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도 오랜만이로구나. 몽키디 루피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힌 인물은 과거 류마 이후 루피가 최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곧바로 맹독을 구체로 변환시키며 루피에게 무수히 많은 독폭탄을 날리며 루피에게 치명상을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기어 피퍼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야구 방망이를 만들어낸 이후 세턴이 소환한 맹독의 구체를 야구공 취급하며 모조리 홈런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세턴은 자신의 맹독을 그대로 뒤집어 썼고 에그헤드 섬의 일부가 날아갈 만큼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턴은 곧바로 상처를 회복한 이후 소소엘메 모델 우마왕의 형태로 변한 이후 거대한 뿔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를 들이박으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마치 투구사처럼 공중으로 점프하며 세턴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세턴의 안면에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하였고 세턴의 안면에는 무수히 많은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세턴이 회복할 틈도 주지 않으며 세턴을 붙잡은 뒤 공중으로 매우 높게 점프한 뒤 곧바로 낙하하며 세턴의 안면을 그대로 땅에 쳐박았고 우마왕의 형태로 변한 세턴의 뿔이 부러지며 세턴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루피는 뿔이 부러진 채 쓰러진 세턴을 보며 저렇게 끈질기게 재생하는 녀석은 또 처음인데 마치 카이도우를 상대하는 기분이라니까 라고 말한 뒤 돌아서며 베가펑크를 지키러 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턴의 폐양색 패기가 루피를 스쳐 지나갔고 루피는 섬뜩한 듯한 기운을 받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세턴은 규키와 우마왕의 형태가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변하며 다시 일어났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며 사실상 의식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며 세턴이 전력을 드러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력적으로 루피가 세턴보다 우위였고 세턴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로성 특유의 텔레파시를 통하여 머큐리와 마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숨을 헐떡이며 현재 해적왕과 대치 중이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한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내가 직접 가도록 하지. 라고 말하였고 마스는 곧바로 마법진을 통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판게아 성에는 워큐리와 피터만이 남았고 이문은 곧바로 워큐리와 피터를 호출합니다. 이무는 상황을 대강 파악하고 있었고 워큐리는 다시 한번 이무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워큐리는 현재 세턴성이 이끄는 해군이 에그헤드 섬에서 해적왕과 혁명군과 대치 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마스성이 지원을 갔습니다. 나수주로 성은 해군을 이끌고 와노쿠니로 향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우선 피터 너는 어인섬으로 향하여 고대병기 포세이돈을 암살하라. 나스주로에게도 와노쿠니에 잠들어 있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는 데 중점을 두어라고 전해
받아내라 라고 말했고, 피터는 명을 받들겠나이까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해군과 세계정부의 전력을 이끌고 어인섬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직접 나설 준비를 하였고, 머큐리는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무님 어디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마더프레임을 사용하여 에그헤드 섬을 직접 날려버린다. 밀짚모자를 함께 날려버린다면 좋겠으나 조이보이를 떠올리게 하는 저 남자가 고작 마더프레임 따위에 죽을 리가 없겠지. 마더프레임을 사용하여 저 녀석을 제외한 모든 적을 섬멸한 뒤 저 녀석은 내가 직접 마무리 짓겠다 라고 말하며 이무가 직접 움직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머큐리 역시 매우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무의 결정을 따르며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무는 비밀리에 마더프레임을 대동한 채 근위병 한 명을 동원하여 공중을 활보하는 비행기와 같은 물체를 타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